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느리피디입니다. 홈플러스 노조 그리고 나아가서 홈플러스 난리 났습니다. 그냥 폭삭 망했다라는 게 이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되겠죠. 지금요 홈플러스 하면은 어쨌거나 이마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최대의 유통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최고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규모는 큽니다. 홈플러스도 전국적 조직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직원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네요. 정말 엄청납니다. 일거에 지금 일자리가 지금 공중분해되고 있는데요. 현재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적으로 지금 점포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 가수화되고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몇 개 점포 문 닫았다 이런 뉴스가 뜨고 있는데요. 최근에 5개 점포가 영업 중단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런데도 이걸 살리는 길은 오로지 지금 현금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여기 다시 이제 발길을 돌린 고객들이 다시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안 가요. 지금 이런 뉴스가 일제히 지금 터지고 있죠. 대구 점포도 시간 문제다. 대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3대 도시, 지금은 4대 도시 아닙니까? 여기서 대구까지도 이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망해도 그냥 폭삭 망했다라는 게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홈플러스 노조입니다. 물 소금도 끊겠다라고 하면서 뭐 강경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는 늦으리 아닙니까? 이 투쟁을 한들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홈플러스 자체적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돈도 없고 고객을 불러들일 묘안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홈플러스 노조가 너무도 지독한 편향적 어떤 정치 색깔을 드러냈잖아요. 그것도 보수의 적대적인 민노총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민노총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 정도로 너무도 심하게 뭐 철철이 때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반보수적인 그런 행동을 했었죠. 뭐 복장을 착용하고 무슨 뭐 명찰을 폐용하고 이러면서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뭐 탄핵 때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는 또 뭐 그런 퍼포먼스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또 여기 또 마찬가지야. 완전히 그냥 보수의 적처럼 행동을 했다니까요, 이들이. 노조원이면서도 이들은 여기 직원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대가리가 그냥 전부 바보들이야. 통상적으로 좌파 우파라고 칩시다. 여기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마트를 어느 쪽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저는 보수가 많이 이용한다고 보거든. 장 보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여성들이지만 나이가 좀 있는 여성들이 많이 간다고요. 물론 4050이 지금 좌경화되어 있다 그래도 지금 60대 이상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자기들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헛짓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러고 있네.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노조 무기한 아사 단식 돌입. 아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뭐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굶어 죽겠다라는 거죠. 굶어 죽기 위한 단식 돌입했다라고 지금 뉴스 나오네요, 여기. 아사 직전 홈플러스. 이재명 정부 수수방관. 그런데 더욱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재명이 도와줄 줄 알았던 거예요. 이들은요, 보수 정부를 물고 뜯고 그냥 끌어내리면은 그 다음 들어서는 소위 이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 흔히 뭐 이제 좌파지만 뭐 진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만 둘 다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불린다 치죠. 그들이 들어서면은 자기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보수를 물고 뜯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개선에 기미가 없습니다. 용 빼는 수가 없는 거거든. 여기 굳이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그 돈이 사실 좌파들도 이재명인들 뭐 어디서 하늘에서 그냥 갖고 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어쨌거나 정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믿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지지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수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지 않았느냐? 우리한테 빚진 거 갚아라. 청구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지금. 홈플러스 사태 정부가 결단하라. 부산, 울산, 경남 홈플러스 조합은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요, 물 소금도 지금
여기 이제 몸속에 넣지 않는 아사 단식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아사 단식은요, 통상 오일이 고비입니다. 오일. 그런데 지난번에 예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사 단식을 했거든요. 물도 소금도 거부했던 그걸 했는데 나중에 7일째 되는 날 사경을 헤매면서 그냥 그 사모에 의해 가지고 그때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었죠. 그것도 아주 너무도 추운 그런 겨울에 야지에서 문재인이가 있는 청와대 바로 옆에 그 공터에서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아사단식은 겨울철 아사단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야지에서 하는 거는 보통 저 체력이 약한 사람은 3일 만에 넘어가요, 완전히. 물 마시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정신력만 있으면은 뭐 보름 20일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물도 끊고 소금도 끊고 이거는 진짜 며칠 못 갑니다. 자, 이들은요 끝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긴급하고 좀 위급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마트노조 성명에서 국민주권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 뭐 어쩌라고 이런 식입니다. 내뱉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지금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죠. 이미 대통령 돼버렸고 이제 뭐 내가 뭐 너희들한테 빚진 거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노총이 이재명을 압박하기는 하는데 아마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이런 개별 사안에 있어서 뭐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니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재명 얼굴은 일단 치우고요. 자, 이들이 재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무덤들을 팠다라고 봐야죠. 기업 회생 절차 중이죠. 지금 홈플러스가요. 그래서 이들이 정부 대책을 촉구하면서 3주 넘게 단식하고 있는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가 이제는 그걸로는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 물도 마시고 뭐 그랬거든요. 이제 물도 마시지 않겠다. 소금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 마시고 소금 먹으면서 하는 단식은 꽤 오래 할 수 있어요, 원래. 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가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죽기 살기로 단식에 돌입한다. 물도 끊었다. 소금도 끊었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안수용 지부장과 손상희 수석지부장, 최철한 사무국장 등 노조집행부 3인은 지난달 8일부터 11월 8일입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인수자를 모셔가는 등 적극 개입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홈플러스는 입점 업체에 대해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세금과 전기요금 체납이 눈덩이처럼 쌓이며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12월부터는 임금 지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개별 기업에 돈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정부가? 과거 쌍용 사태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잘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을 쥐어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홈플러스 지부에서요. 아무튼 임금 지급도 불투명하다. 12월부터는 임금 지급도 어렵다라고 지금 곡소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면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요. 우리는 죽기 위해 단식하는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 홈플러스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온 노동자와 입점 협력업체, 지역 경제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단식하는 것이다. 여기 직원만 해도 한 10만 명 넘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입점업체, 협력업체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몇십만 되겠다, 진짜. 한 2, 30만 명 충분히 되겠다. 자, 이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지금 이때가 만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힘 정부라면은 어떤 이들이 행동을 할까요? 그것도 좀 생각하니까 좀 흥미롭습니다. 지난 3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 M&A를 위한
인수의향제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워낙 상황이 나쁘니까 특히나 인수자들이 가장 꺼리는 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노조예요, 노조. 순한 노조가 있으면 벌써 인수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 노조가 워낙 더 세고 특정한 정치 편향을 갖고 있잖아요. 이들이 살아나려 그러면요. 이런 식의 그 투쟁으로는 어렵습니다. 석고 대제 빌어야 돼요.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정치 투쟁을 했던 것 용서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절반이 보수인데 정확히 절반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절반일 수도 있고 절반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많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더 많다. 그 보수의 비위를 이렇게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들은요 살아나려면은 그 원죄부터 씻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러 왔던 10년쯤 됩니다. 엄청난 어떤 뻘짓들, 정치적 어떤 그런 편파, 선동, 정말 저질, 낯뜨거운 어떤 그런 행동들이 많았는데 이걸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자, 지난달 11월 26일 공개 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을 마감했지만 인수희망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인 12월 2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만 노조가 변해야 돼요. 노조가. 영업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해서 회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건은 갖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시스템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조가 있는 데서는 도저히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무덤 스스로 팠다. 와 정말 동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집회하는 거 보니까 좀 안 된 마음도 좀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함부로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재명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들이 과연 이번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